안녕하십니까. 바른북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김준수님께서 북을 가장 비난하는 게 대학을 갈 때 출신 성분을 본다는 게 사실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당원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꿀 정보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출신 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가지 못할까요? 그러면 성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성분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에서 성분은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으로 나눕니다. 출신 성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으면 내 출신 성분은 노동자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민이었으면 내 출신 성분은 농민이고, 아버지가 간부셨으면 사무원인 겁니다. 대학 교수나 연구사 등 이런 인테리인 경우에도 출신 성분은 사무원입니다. 아버지가 검사, 판사를 했다고 해서 내 출신 성분 하게 되면 검사, 판사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무원이라고 쓰는 겁니다. 사무원, 사무를 보는 사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군사복무를 하고 있었으면 나의 출신 성분은 군인인 겁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은 군인, 노동자, 농민, 사무원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김정은 총비서의 출신 성분은 뭘까요?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최고 영도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간부 이력서를 썼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등용될 때. 그러면 그 간부 이력서에 뭐라 썼겠습니까? 출신 성분 하면 최고 영도자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여기다 출신 성분 하게 되면 사무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최고 영도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당사업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당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무원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의 출신 성분도 사무원인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지는 무산 리먹기 공장이라는 데서 군수동원 작업반 세포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세포비서라는 것은 당세포를 말하는 겁니다. 당의 가장 말단 조직이죠. 당세포비서는 당일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출신 성분은 노동자인 겁니다. 여기서 당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일꾼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사람. 흔히 사람들은 당일꾼 하게 되면 당간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간부가 하는 일은 사람과의 사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일꾼은 유급 당일꾼과 무급 당일꾼으로 나눕니다. 유급 당일꾼은 전임 당일꾼, 즉 전문적으로 당사업만, 사람과의 사업만 하는 이런 전문 당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급 당일꾼은 공장기업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당사업을 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겸직인 거죠. 일종의. 당조직의 경우에는 당세포, 그리고 부문당위원회, 초급당위원회, 당위원회 이런 순으로 쭉 올라가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부문당위원회 위에 초급당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초급당위원회가 부문당보다 더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문당 비서의 경우 유급 부문당 비서도 있고 초급당 비서의 경우에도 무급 초급당 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급 부문당 비서의 경우에는 무급 초급당 비서보다 급수는 높은 거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한계리를 단위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한계리가 한계 협동농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협동농장마다 관리위원장이 있고 리당비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장하고 리당비서가 그 협동농장의 최고 지휘성원들인 거죠. 그런데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농장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당비서는 리에 있는 그 모든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에 농장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리에 협동농장도 있지만 무슨 림산자 작업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철기를 끼고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러면 선로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철길 감시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 가기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리원장은 그 사람들한테 뭐 지시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당비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당적 지도와 사람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당비서는 농장에서 분배를 탑니다. 리당비서는 어떻게 하냐면 1년에 70일인가 제가 제 기억이 어쨌든 그런데 1년에 70일인가 이렇게 노력 공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농장에서 그 노력일 공수를 주는 겁니다. 리당비서한테. 리당비서가 급수는 높기는 하지만 농장에서 분배를 타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지 사람들과의 사업을 하는 이런 당일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농사일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농사일을 내놓고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 들어 이야기하면 어느 농장원네 집에서 가장부로가 있었다. 그리고 또 우리 리에 있는 철길 감시원네 집에서 가정부라가 있었다. 이러면 그 가정부라 해결하러 가는 게 리당비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당일꾼이니까. 그러니까 철길 감시원 하게 되면 철도에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철도 총국은 철도라는 거는 철길을 놓고 긴 구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비서가 제때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죠. 철길 감시원에 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 철도당위원회 그 당비서는 매일 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그 리당비서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리당비서가 그 가정불화를 해결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회의를 지도해야 되고 또 당회의 준비를 또 해야 되고 당회의 준비를 농장벌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급당위원회 그 회의에도 참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하고 똑같이 일을 하지 않지만 농장에서 분배를 주는 거죠. 일정한 공수만 벌게 되면. 이렇게 북에서는 당 조직의 규모만 놓고는 어느 당 일꾼이 급수가 높은지는 모르는 겁니다. 유급인가 무급인가를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유급 당일꾼의 경우에는 3월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무급 당일꾼의 경우에는 노동자에 속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임 당일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초급당비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급 초급당비서였으면 그 자녀들이 출신 성분은 노동자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성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회성분은 어떨 때 규정되냐면 출신 성분처럼 태어나면 규정되는 게 아니고 사회성분은 노동당에 입당할 때만 생기는 겁니다. 조선노동당원이 아니면 사회성분이 없는 겁니다. 사회성분은 내가 노동당원에 입당할 때 어떤 일을 했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군사복무를 하던 중에 노동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인민군은 군사복무 연한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군대입니다. 무려 만 10년을 해야 되죠. 저희 때는 13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청년들은 누구나 군대에 가려고 하죠. 군대에 가는데 근데 웃으면서 갑니다. 제가 강연 가면 늘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농산훈련소 그 신입 병사들 보게 되면 경례를 하는데 딱 이렇게 시퍼렇게 해서 경례를 합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병사들은 군대를 가면서 웃습니다. 새빨간 연장 달고 목에 이거 꽃다발 걸고 가면서 막 손 들며 웃으며 갑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북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군대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군대에 갑니다. 그러면 나는 자랑인 거죠. 군대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군사동원부 앞에서 막 발버둥치며 막 울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는 것도 일종의 표창, 사회가 나한테 주는 표창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군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말인데 그 농산훈련소 그 친구들 보게 되면 안경 쓴 친구들 많습니다. 인민군에는 안경 쓰게 된 군사복무 못합니다. 인민군은. 그렇지만 군사복무 연한이 길고 긴 것만큼 힘들겠지 군사복무가. 쉬운 군사복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군대에 가는 거죠. 그런 이유는 북쪽의 그 사회 문화가 군사복무를 하지 못한 남자는 남자 취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노동당에 입당 못한 사람은 좀 부끄럽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당원이에요? 그럴 때는 부끄럽죠. 그래서 누구나 노동당에 입당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 있게 되면
노동당에 입당하기 힘듭니다. 군사복무 내란이 기니까 군대 입당 본트가 많이 간단 말이죠. 사회에는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입당하기 쉬운데 사회에 있게 되면 입당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구나 또 군대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복무를 하는 과정에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의 사회 성분은 군인인 겁니다. 사회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사회 성분은 노동자인 거고요. 또 실례로 들어 사회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노동당에 입당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회 성분이 의사인 게 아니고 사무원입니다. 의사도 사무원에 속하거든요. 과학자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과학자도 사무원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근무하다가 노동당에 입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분은 군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군인으로 봐줬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군인으로 안 봐줬습니다. 사회안전부 복무 경력은 군사복무 경력으로 치지 않았거든요. 저는 군관학교를 다니던 중에 노동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 성분은 군인인 거죠. 저희 친구들 중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에 입대해서 또 호위국에서 군사복무를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군사복무하는 동안에 노동당에 입당하지 못하고 제대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향에 돌아와서 무산군 우리 그 송배전부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업대학 야간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동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 친구가 노동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공업대학 야간반이라는 건 낮에는 공장기업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야간반에 다니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한 5시 반 정도가 되면 공장에서 퇴근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대학 가는 겁니다. 우리 다 걸어서 10분, 15분 이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출퇴근 거리가. 이렇게 쉽게 빨리 집에 가 밥 먹고 그다음 곧장 대학에 가는 거죠. 그 하루 법정 노동시간이 우리가 8시간입니다. 480분 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자. 이렇게 9월 앞서 붙였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기업소들에서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뭐 7시간, 7시간 반 정도를 일했지만 8시간 일한 거로 채워주고 생활비도 다 그대로 주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가서 9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힘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공부하겠다는 결심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인 겁니다. 그렇게 대학 가정관을 마치고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면 졸업장을 받는 거죠.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대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업대학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농업대학은 주간반, 통신반은 있어도 야간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대학이라는 걸 운영하죠. 이때 농업대학 교수님들이 직접 농장에 내려와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대학 과정 마치고 졸업시험에서 통과되게 되면 대학 졸업증을 주는 거죠. 최근에는 화상강이라는 걸 다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다 그 망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간부사업 문건에 학력 기재할 때 주간, 야간, 통신 이렇게 나눠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별이라고 막 떠드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기재하지 말라 해서 기재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이제는 한 15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호위국에서 근무하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부 다니면서 대학 졸업증도 따고 노동당에 입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친구 뭘 하냐면 제가 고향 떠나오기 전까지 군당 선전부에서 부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부 지도원으로 들어갔다가 현재는 지금 국경 담당 부부장이 된 거죠. 그 친구도 뭐 저 때문에 안타까워했죠. 자기 일은 잘 풀리는데 내 일은 잘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하니까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자본주의 구경하는 길을 택했던 거고요. 그 친구는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친구처럼 군사복무는 했지만 공장에서 일하다가 입당한 친구의 사회성분은 노동자인 겁니다. 군사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친구는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사범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던 중에 그 친구가 아파서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나온 다음에 이호관리소라는 게 전에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주석본트라고 그 재난재해 때 국가가 재난지역에 공급하는 그런 식량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걸 2호관리소라고 하거든요. 숫자들. 그 2호관리소 식량 보관하니까 그 창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량 창고. 그런 그 2호관리소의 식량 창고는 무장보위대가 지키거든요.
그 친구가 치료받아서 몸이 나은 다음에는 그 식량창고 그 보위대에 들어갔습니다. 무장보위대. 무장보위대에 들어가서 식량창고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는 또 사범대학을 다시 통신으로 다녔습니다. 통신으로. 사범대학 통신 다녀서 사범대학 졸업을 했죠. 사범대학 졸업하게 되면 고등중학교 아니면 소학교 이런 학교들에 가서 교원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그 보위대에서 식량창고를 지켰죠. 그러다가 보위대장이 됐고, 또 그리고 또 제가 고향 떠나기 전에는 인민위원회 지도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 또 아내는 그 이호관리소에서 부견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검찰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소장의 외동딸을 그 친구가 연애로 꼬신 거죠. 그래도 검찰소장이 그 친구한테 시집 보냈습니다. 자기 외동딸을. 딸이 죽어도 난 저 사람하고 살겠다고 이러는데 검찰소장님이 뭐 어쩌지 못하죠. 자식 이기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소장 딸을 꼬셨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장인이 평양에 회의를 갔다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무장보위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노동자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사회성분도 노동자인 겁니다. 그러면 왜 출신성분, 사회성분이라는 걸 정해놓을까요? 그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신성분, 사회성분을 규정하는 이유는 대상자가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노동당에 입당했는가, 이걸 쉽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간부 사업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쉽게 평가하기 위해서죠. 북한 간부사 문건에는 이런 걸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난 곳, 사는 곳, 직장직위, 당별, 출신성분, 사회성분, 입당년월일, 당증번호, 이런 순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예전에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는 가족 및 친척관계, 그리고 또 그 옆에 장에는 자서전, 그리고 그 뒤집었으면 표창 및 책벌 관계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준란에 되어 있고요.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때에도 입당 청문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북한 영화나 텔레비전국, 그리고 가극들을 보게 되면 입당 청문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 뭐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입당 청문서를 바치면서 나를 조선노동당원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입당 청문서인 겁니다. 나는 어떻게 자라왔고 우리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나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어떤 표창을 받았으며 어떤 책벌도 받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조선노동당에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부사업 문건이나 입당 청문서의 제일 첫 장을 보게 되면 간부사업 또는 노동당에 입당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고 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간부로 추천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사람은 어떤 표창들을 받았으며 또 어떤 책벌도 받았지만 어떻게 그 책벌을 벗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실례 들어서 제 간부사업 문건을 이제 비준하는 간부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문건상에 있는 사진, 그리고 그게 쓰이는 글만 보고 저를 평가하고 비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면접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간부사업 일꾼들하고 1대1로 다 면접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책임비서, 조직비서한테 문건이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간부사업 문건에 적혀져 있는 출신 성분이 노동자라고 한다면 간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아, 이 친구는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정신으로 자란 친구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출신 성분이 사무원이라고 한다면, 아, 이 친구는 사무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인테리적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란 친구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회성분이 만약에 군인이다 하게 되면 군대에서 입당을 한 친구라는 걸 첫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이 친구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 이력서에 비준을 하는 간부의 입장에서는 인테리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친구보다
노동계급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친구, 그리고 군인 정신으로 단련된 친구를 간부로 등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간부는 늘 군중이 앞장에서 군중을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샌님 같으면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북에서 살 때 성분이 나빠서 대학 추천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탈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가는 데는 성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몰라서. 제가 남한에 와서 국군포로 아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사시면서 청진광산금속대학을 졸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진광대학에 되면 북한에서는 중앙대학에 속합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김정일 위원장 경무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974 군부대. 거기서 만기 최고 제대됐거든요. 그 친구가 제대될 때 그 대학 추천을 받아가지고 온 게 청진광대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경호원을 청진광대에 보내준다는데요. 그렇게 청진광대라는 건 중앙대학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런데 이런 국군 포로의 아버님이 북한에서 중앙대학을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군 포로분들이 북한에서 계급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청진광대 같은 중앙대에 가실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는 국군 포로지만 그분이 태어났을 때 국군 포로였던 아버지는 탄광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출신 성분은 노동자인 겁니다. 출신 성분이 노동자면 간부사업 할 때나 입당할 때 농민, 사무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신 착취 계급이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벌한 경우에는 애초에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보고는 계급적 토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계급적 토대는 성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미전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저희 외갓형은 일제 시기에 경찰에서 복무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구장, 면장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사촌 오빠 되시는 분들 중에 길주 발표공장 사료총 위원장을 하신 그 학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길주 발표공장은 북에서도 1급 기업소거든요. 공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1급 기업소의 사료총 위원장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급수가 높은 겁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일제 때 저기 선봉에서 경찰로 복무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은 1급 기업소 사료총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계급적 토대가 나쁘더라도 대학이나 상급 학교에 가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배치를 받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계급적 토대가 나쁜 사람들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위기관, 당기관들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행정간부로 등용되는 건 괜찮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북에서는 이렇게 산다, 북은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성분과 계급적 토대는 다르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